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처럼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세상에서는 뭐 국경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내국인 외국인 다 지구촌이 한 가족인 세상이 됐는데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외국인이 우리나라 텔레비전에 나오는 게 생소하고 낯설던 시절이 있었죠. 그랬죠. 네. 그런데 오늘 주실 바로 그분이 그 시절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인으로 귀화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이분의 한국 사랑은 뭐 따라올 자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귀화 방송인 1세대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유난히 밝고 기분 좋은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인데요. 아마 오랜만에 뵙기 때문에 여러분 하실 말씀 많으실 겁니다. 이분을 향한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10분 선정해서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글쎄요. 요즘 친구들이 하는 말로 하면은 열정 만수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랄라 아줌마, 울랄라 방송인 이다도시 씨 모셔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아니 방송에서 오랜만에 뵙는데 정말 여전하시네요. 같으세요. 농담이라도 역시 고맙습니다. 아유 농담 아닙니다. 좋은 걸. 네. 감사합니다. 진짜 방송은 오랜만에 나오시는 오랜만에 거죠? 그래도 네. 때때로 나오긴 나왔어요.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10년 전에 어려운 일을 겪고 네. 저기 그때부터 방송 좀 줄였고요. 다른 일에 대해서도 집중하게 됐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일이라 일을 하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시 아이들을. 대학생. 역시 대학생들. 숙대에서 교수로서 9년 전부터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책도 계속 숙명여대 프랑스 문학과 교수님. 맞아요. 네. 까먹 달래부. Je vais très bien, merci. 네, 이런 겁니다. 들어가지고. 근데 네네.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다 온라인 개설하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맞아요. 역시 저기 그러니까 요새 수업 놓고 하느라고 바쁘고요. 이번 주부터 또 사실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 가르치게 됐어요. 아예 컴퓨터 앞에 학생들 다 이렇게 직접 모였고요. 소통하면서. 직접 온라인으로. 예, 이번 주부터. 그 온라인으로 하면 이다도시 씨 같은 경우에는 그거 막 만나보고 수다도 떨고 막 이런 활기 넘치는 교육이 그게 장점인데 그러게요. 그게 온라인으로는 그렇게 못 가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네. 많은 교수님들처럼 사실은 네. 학생들도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고요. 교수님들도 스트레스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놓고 하면서도 최대한 재미있게 깔끔하게 네. 수업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우리 이다도시 교수님한테 배우는 학생들은 뭐 복을 저절로 받았네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면 뭐 불어가 저절로 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뭐 워낙 이렇게 뭐 똑똑하시고 방송도 잘하시고 이러신데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교수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네. 일과 방송 일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세요? 글쎄요, 둘 다 저한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애들한테 상대방한테 이것저것 가르친다는 게 저한테 많은 것 같고요. 확실하게. 그리고 방송할 때 그래도 저 나름대로 이다로서 여자로서 한다는 게 그것도 마음에 상당히 많이 들어요. 사실은. 요 장단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거 몇 년 전부터 왜 외국인들 그렇죠. 한국에 들어와서 하는 분들이 예능을 거의 막 석권을 하고 엄청나죠, 예. 활력 넘치게 방송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다도시 씨는 최고로 이 활력이 넘치던 맞아요. 분이에요. 그럼요. 그것도 30년을 계속 똑같이. 한결같이. 세상에. 그나저나 한국에서 생활하신 지가 횟수로 따지면 이젠 29년 되었습니다. 와, 정말 29년. 그러니까 네. 저기 프랑스에서 사는 것보다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더 길었고요. 와. 뭐 단순히 제2의 고향을 넘어선 완전히, 개념이네요. 예, 솔직히 네. 그렇죠. 한국 문화 완전 적응? 예? 완전 적응하긴 했어요. 뭐 때때로 어려움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저 적응하긴 했어요 이젠. 청국장 드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상당히 좋아합니다. 요리하기도 하죠. 예, 그럼요. 홍어 삼합 드실 수 있어요? 홍어. 뭐 아직도 조금 어렵고. 아유 그건 뭐 한국인들도 많이 어려워하시니까. 저도 잘못 먹어요. 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매력이 있길래 29년 전에 이 땅에 와서 그러게요. 이렇게까지 자리를 잡으셨을까요? 네. 이다도시 씨는 과연 왜 한국 땅에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이다도시와 한국의 특별한 인연 지금부터 보시죠. 해군 출신 외할아버지가 들려준 미지의 땅 아시아.
아니 어려서부터 외할아버지께 아시아 얘기를 듣고 자라셨군요. 그렇죠.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님도 그렇고 다들 군인이었거든요. 해군. 그래서 군인으로서 아시아까지 오게 되었었고 뭐 중국 그때 당시에 인도, 차이나 군인으로서 이렇게 오게 돼서 우리 할머니 댁에서 아시아적인 물건이라든지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늘 그거 신비스럽게 봤었고 그리고 역시 여행 바이러스 같은 거 저희 부모님 덕분에 사실은 걸리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 사실은 한 명 교수였고 한 명 회계사로서 일을 하셨는데 방학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방학 동안 식구들과 함께 캠핑카 타고 온 유럽에서 이렇게 여행하게 됐어요. 식구들끼리. 그래서 식구들끼리 여행하는 게 늘 좋아했었고 덕분에 호기심 많이 키웠고 역시 해외가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셨군요. 아마 역시 어렸을 사실 때부터 당시만 해도 프랑스에서 바라보는 아시아는 왠지 생소한 지역이었을 텐데요. 물론이죠. 네. 다만 할아버지 덕분에 신비스러운 그 지역, 이야기 많이 들었던 지역이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가본 적 없었거든요. 그렇죠. 부모님 덕분에 여행 많이 했지만 아시아까지 간 적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대학생 되었을 때, 석사 준비했을 때, 그때 제가 공부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이게 할아버지, 이분이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예요. 영화 배우 같으세요. 이야, 멋지시네. 멋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이다도시 씨는 또 어린 시절에 얼마나 귀엽고 개구장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그러게요. 들어요. 워낙 밝고 명랑한 성격이었죠. 호기심 어린 시절에. 되게 많았어요. 호기심. 아니 호기심을 넘어서 그렇게 모험심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혼자서 여행을 다닌 시기가 네. 되게 어리셨다고 들어요. 아유 요거 보세요. 이게 누구예요? 두돌 때 역시. 저미는요 세상에. 얼마일 또 얼망한지. 아이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호기심 되게 많았고 다시 한번 부모님 덕분에 여행할 때 용기를 많이 얻어가지고 저기 같이 다니면서 상당히 즐거웠고요. 역시 여행할 때 여행 가서. 네, 그렇죠. 뭐 로마쯤 되나요, 저기? 여기 프랑스지만 그래도 네. 유럽에서 덕분에 여행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이후에 외국까지 가게 됐고 18살 때부터 제가 나름대로 뭐 영국까지 가서 뭐 어디에 가서 조금 또 멀리 갔었고요. 와, 처음 혼자서. 그러면 대학에서 전공도 역시 아시아 관련 학문을. 맞아요. 덕분에 결국 대학교 때 아시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고 맨 처음엔 일본, 중국, 한국에 대해서 쫙 공부하다가 석사 때 대한민국을 특별하게 택하게 됐어요. 그럼 대학교 때 벌써 한국어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다가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이미 그때 한국이 그렇죠. 이다도시의 인생에 들어갑니다. 그 하필 한국이었어. 그때. 두 한국이 번째 뭐가 볼게요. 좋긴 좋은가 봐요. 끓는 게. 석사 입학 프로젝트를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한국의 매력에 빠지다. 그러면 맞아요. 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한국을 들어오신 거군요. 그러니까 대학원에 들어가서 졸업하기 전에 물론 시험도 있었지만 미션도 있었어요. 논문 쓰기 위해서 나름대로 아시아에서 실습 하나 찾아서 아시아 가서 석 달 동안 실습해야 될 의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조사하고 맞아요. 이런 건가 실습생으로서. 봐요. 실습.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기 혼자서 저희 아빠 친구 덕분에 실습 잡게 됐고 부산에 있는 신발 공장에서 석 달 동안 일하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서울도 아니고 부산을 갈 생각을 그러니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 친구였고요. 이분이 마침 아시아하고 무역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부산에 있었던 신발 공장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연락처를 주고 제가 연락해서 학생으로서 쫙 오게 됐어요. 딱 그때 이 시절이군요. 맞아요. 그 시절이에요. 20대. 오. 뭐 21살밖에. 아니 이다도시 씨가 신발 공장에서 일을 했다 뭐 상상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같이 일하셨던 분들도 얼마나 사무실에서 신기하셨겠어요. 무역적으로 일하고 있었고 무역적으로. 그렇죠. 영어로 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만났던 한국은 어떤 느낌이셨어요? 지금하고 솔직히 다르죠? 많이 달라요. 어. 많이 달랐고요. 사실은 그때 사실은 푹 빠지게 됐거든요. 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기억하실 텐데 그 시절 그 드라마도 보셨잖아요. 응답해라 1988, 응답해라 네. 1997. 네. 제가 만났던 대한민국 그대로. 그 분위기 그대로. 그때 저도요 사실 네. 부산에서 하숙집에서 살았고요. 이후에 서울에 와서 연세대학교 근처에 하숙 생활도 했었고 그때 그 시절 그대로
사람들이 뭐 정도 넘쳐섰고 네. 그러니까 뭐 그럼도 밥도 이만큼 주고 네. 반찬도 이만큼 주고 그렇죠. 네. 옆집이랑 나누어 먹고 그렇죠. 경계도 없고 그렇죠. 어려운 시절인데도 그래도 사람들이 뭐 너무나 친절했었고 그렇죠. 뭐 네. 너무나 얼마나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 자갈치 시장 뭐.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응답하라 드라마를 보면서 그 정서를 공감했던. 아, 진짜 울었거든요. 웃고 울고 그거 세상에, 역시 우리 그랬어. 맞아요. 그 분위기 그대로. 가끔 하숙집 아주머니 생각도 나고 그러시겠다. 그렇죠. 뭐 저기 물론 부산에 엄청 활력이 넘칠 때입니다. 네. 신발 막 뭐 이거 수출하고 뭐 거의 다 그렇죠. 부산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돼지국밥 돼지국밥, 뭐, 낙지볶음? 그런 거 좋아하시고. 아니 근데 부산에서 처음 생활을 하셨으면 사투리를 제법 배우셨을 법한데. 뭐 석 달 분.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석사 졸업하기 전이었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 줄 몰랐거든요. 저도요. 분명히 한국과 함께 일할 거다 생각도 하고 있었지만 저기 한국에서 이렇게 뭐 결혼하고 거의 평생을 몰랐어요. 살 생각이.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때 당시 몰랐어요. 아이고. 그러면 그때 들어왔다가 아예 눌러 앉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실습하고 다시 프랑스에 프랑스로 가서 갔다. 졸업하고 막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그때 당시에 다른 친구들보다 나이 되게 어렸었거든요. 그래서 경험도 부족했었어요. 아. 결국 현장에서 석 달밖에 그렇죠. 경험 한국에서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막사 전에 2년 또 아시아에 가서 조금 더 공부하고 한국어도 제대로 공부하고 돌아오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더 경험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역시 출발하기 전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모아서 프랑스에서 다 보냈고 막사 초대를 받았을 때 대한민국한테서도 초대를 받았어요. 그때 선택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장 선생님 비롯해서 모든 교수님들도 다 가라. 한국을 가라. 세상을 보러 가라. 아. 그리고 돌아와. 돌아가지 안 않았어요. 돌아갔어요. 그때가 그다음부터. 죄송하지만 몇 살이었어요? 그때 21살? 오, 야, 대단하다. 21살. 그 너무 어렸었기 때문에 네. 경험 부족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떠나가는데 원래 2년 동안 공부하려고 하다가 아시다시피 여기서 살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이다도 씨와 네. 한국의 특별한 인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세 번째 볼게요.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인으로 귀화한 그래요. 이유. 아무리 한국이 좋아도 사실 저건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자마자 그런 교장 내리지 않았지만 뭐 갑자기 아기 아빠를 만나고 어느 순간에 결혼도 하게 됐고 갑자기 임신도 하게 됐고 역시 왠지 내 발자가 내 인생 운명이. 왜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임신하는 순간부터 왠지 저기 그래도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 것 같아서 귀화하게 됐거든요. 야, 그 한국인으로 귀화한다고 그랬을 때 부모님들이 섭섭해하지는 않겠.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저기 뭐 그런 생각 안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한국에서 살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고요. 네. 뭐 더구나 뭐 저를 영원히 이렇게 못 본 것도 아니고 제가 그동안 해마다 프랑스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그거 괜찮아요. 그렇죠. 뭐 이제 가까워졌으니까. 그럼요. 아니 그나저나 부모님 프랑스에 계시잖아요. 네, 지금 맞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전 어이구. 세계가 힘들어하는데 아 요새 괜찮으세요? 저기 우리가 얼마 전에 고생하다가 지금 나아지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 아직도 한참 동안 지금 고생하고 계십니다. 네, 뭐 편찮으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 뭐 아유. 다행히 다 지금 연세가 여전히 있으셔서. 건강하시지만 걱정하고 있어요. 네, 아이고 건강하셨으면 건강하시기를. 좋겠네요. 아니 근데 성함이 이다도시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다도시가 이름이신가요? 아니에요. 그런 아니, 오해 귀화하셨으니까. 많습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이다죠 이름이에요. 이다 아주 프랑스에서 아주 오래된 이름이기도 하죠. 이다가 사실은. 이름. 이다. 그리고 도시 상시옷 도시 성입니다. 도시 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가 도시. 성이고 이다가 맞아요. 이름입니다. 아니 뭐 덕순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름을 아니 바꾸면. 보통 네. 귀화하면 한국 이름 많이 가지시니까. 저기 뭐 특별한 이유가 없었잖아요. 결국 이다 도시죠 이름인데 저기야 뭐 굳이 표현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요즘 외국인들 귀화 시험이 꽤 어렵다고 하던데 그때 네. 괜찮았어요? 그때 괜찮았어요. 그렇죠. 네, 문제가 그러니까 없었고요. 귀화하려면 일찍 했어야 되는구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쉽고 못하는 사람들은 어렵고.
근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한국에 오길 잘하셨고 사실 그동안 사랑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방송인으로서. 맞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아무리 그러면 저기 덕분에 너무나 즐거운 경험 되게 많이 가지게 되었고, 예, 그동안 행복하게 살았어요. 덕분에. 아니 예. 뭐 사실 시청자들도 네. 이다도시 씨 덕분에 즐거웠지만 그럼요. 왜냐하면 네. 그 말하는 톤 있잖아요. 억양이 굉장히 이렇게 높고 활기찼어요. 지금 흉내 내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참 아니 많으세요. 그 어투는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이게 원래. 불어를 쓰다가 한국어를 배우다 보면 그런 그렇죠. 사실은 불어로 이야기할 때 뭐 보시다시피 여전히 제가 이야기할 때 손을 많이 이용하고 맞아요. 있고요. 역시 불어로 이야기할 때 특이한 억양이 있어요. 그럼 예. 불어 억양을 이용하고 한국말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특이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되게 정겹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 좋고. 울랄라 표현 그것도 울랄라. 마찬가지 뭐 한국말로 말하자면 뭐 아이고 어머 뭐 이런 이 정도인데 제가 개발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절대로. 다만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때때로 딱 자연스럽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 그 올라라. 모습 처음에 이다도시 씨의 방송 모습입니다. 결혼한 지는요. 결혼한 너무 것도- 예쁘다. 아니에요. 결혼한 지 이제는 2년 몇 개월 됐어요. 예. 새댁이에요. 제가 아마 한국 며느리답게 잘 행동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 제 나라였어요, 제 집이었어요, 제 부모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소리치고 뭐 우리 남편이 이렇게 화났어요. 어머님이 예. 솔직히 자세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 화를 내셨는지. 제 생각에는 제가 잘못했어요. 아마 제가 한국 여자 아니니까 이렇게 그리고 솔직한 사람이니까 오해 자주 생겨요. 예.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1990년대 외국인 며느리로 아침마당 출연하셨을 때 그렇죠. 얘기네요. 맞아요. 기억나세요? 기억합니다. 분명히 사실은 공식적인 첫 방송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당. 사실은. 아침마당 맞아요. 네. 제가 처음에 여전하시네요 했는데 그때랑 많이 다르시네요. 지금 보니까 아니,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네. 예, 조금씩 이제 성숙해져 가시는 것 그럼요. 같고 지금 그때 같이 그렇게 통통 막 그때 진짜 붕붕 떠서 다니셨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교수님으로서 어느 정도 품위도 좀 지키시는 위용도 좀 거. 잡아야 되고 네. 그때 뭐 20대였고요. 이젠 저기 그냥 나이에 대해서 굳이 말을 해야 아니,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젠 당당하게 알겠습니다. 얘기해야죠. 이젠 네. 50대니까 그래도 나이값 좀 해야죠. 아이고 벌써 어느덧 50대가 되셨네요. 그 방송에 나오시는 거 보면은 그래도 인사만 뿌리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요. 상쾌해요. 기운이 아주 생겨. 에너지가. 네, 오랜만에 울랄라 한번 보여주시죠. 네. 몰라라 역시. 울랄라. 사실 그동안 한국 생활에 관한 책도 많이 내셨잖아요. 그렇죠. 8권이나. 네, 8권이나 내셨어요. 얼마 전에 사실은 프랑스에서 최신 책 내게 냈거든요. 아. 뭐 저기 이혼하고 나서 생겼던 모든 일에 대해서. 그러셨구나. 한 프랑스인들을 위한 한국을 향한 책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 책처럼 사실 프랑스에서 출판하고 한국에서 출판되었던 것처럼 이번 책 역시 최신 책 작년에 프랑스에서 출판하게 되었고 번역 중이에요. 좀 있으면 나올 네,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한국 문화를 알리는 외교관 역할도 맞아요. 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다도시 씨가 생각하는 한국 문화의 매력 이런 건 뭐예요? 역시 그거 보고 제가 반하게 됐거든요. 역시 그 흥 많은 그 문화. 아. 그리고 정 넘치는 그 문화 너무 매력적이고요. 분명히. 이런 거 보고 그러면 한국에 오게 됐어요. 아니 예, 그 뭐 김학래 씨 정이란 뭐, 예. 단어를 사실 유럽 사람 이해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국인의 정에 끌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많이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사실은. 그럼요. 근데 네. 그때 당시 만났던 그 문화를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기서 오랫동안 비가 살게 됐어요. 오면은 이 빈대떡 먹고 싶은 생각 이런 게 좀 나요. 막걸리에? 그런 것도 있고요. 솔직히 프랑스에 오랫동안 이렇게 여행하게 되면 약간 좀 얼큰한 국물 먹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역시 뭐 지칠 때 목욕탕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역시 달라졌구나. 한국 남자들, 프랑스 남자들의 비교했을 때 요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러는 거 뭐 없어요? 프랑스 남자들?
아니 한국 남자들. 한국 남자들 이건 바라볼 때?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이젠 많이 달라졌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남녀 사고 방식에 대해서 예. 오랫동안 사실은 약간 좀 그것 때문에 고생하긴 했어요. 네, 네. 뭐 다시 한번 많이 변했지만 요새 많이 좋아졌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한참 동안 네. 그 평등 아닌 분위기 속으로 아하. 살면서 저도요 사실은 여성으로서 고생 조금 하긴 했어요. 네. 특히 유럽에서 와서는 더 절실하게 느껴지셨겠죠. 아무래도 많은 말씀이에요. 그때만 해도 뭐 외모 중심으로 사람 평가하고 뭐 그런 그런 문화가 것도 많았죠. 있었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그때 당시에 뭐 살면서 지켜야 될 규칙 되게 많았고요. 외모부터 물론. 그렇죠. 아무래도 지위가 낮게 느껴지거나 뭐 그러니까 평등하지 못하다고 많이 좀 확실하게. 확실하게. 그거 한참 동안 느꼈었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것도 느꼈어요. 사실은 출산하면서 애들 네. 둘 여기서 낳게 되는데 결국 아줌마가 돼 버린다는 거 저한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때 당시에 사실은 여성이 있었고 남성도 있었고 아줌마도 있었다. 아줌마라는 또 다른 또 다른- 성처럼. 또 다른 성인 것처럼 약간 좀 그거 왠지 약간 좀 어려웠어요. 그때 왠지 당시에. 결혼한 여성을 좀 차별하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까지. 유럽에서 뭐 여성이면 뭐 영원히 여성이죠. 뭐 나이 들어도 특히 아기 엄마가 돼도 네. 아기 엄마 되면 사회적인 승진 같은 분위기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조금 달랐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는 거 다행히 인정하시죠.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다행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동력은 아줌마 힘이에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그럼요. 네. 그 힘으로 나와 또 좋게 보면. 그럼요. 그러면 사실 뭐 앞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렵고 힘든 일 겪으시면서 네. 이게 또 사생활 많이 노출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많이 불편하지 않으셨을까 마음고생 좀 싶어요. 하셨죠. 그렇죠. 한국에서 살면서 그거 저한테 가장 어려웠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혼했을 때 역시 갑자기 공인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니까 뭐 역시 댓글이라든지 이런 다가온 시선 때문에 고생하긴 했어요. 근데 그거 옛날 이야기죠, 이제. 네. 그렇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다른 것 네. 같아요. 많이 또 달라졌어요. 10년 동안 잘 어려움 그렇죠. 이겨내셨고 극복해내셨는데 사실 그때 저희 입장에서는 혹시 프랑스로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이고. 그거 되게 신기해요, 저한테 여전히 그 질문하신다는 거. 그동안 그 질문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받았습니다. 네. 이를테면 그럼 이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젠 가는 건가? 한국이 싫어졌겠네? 뭐 이런 질문. 맞아요. 그때 대한민국하고 이혼한 거 아니었거든요. 더구나 결혼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것도 아니고 저희 개인 관심 때문에 저희 공부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오, 너무 멋있다.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진짜 멋있네요. 갑자기 이혼하게 되니까 왜 또 나갔지? 그것도 어떻게 애들한테 설명했을 텐데 그래서 역시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은 질문을 드렸네요. 너무 좋아요. 네. 아니 그나저나 그 귀엽던 아들들 많이 컸겠어요. 많이 컸어요. 이젠 옛날엔 보셨던 그 귀여운 첫째 아들이 24살이고요. 어이구. 벌써. 왜 4년 전부터 유럽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요. 프랑스, 스웨덴, 독일에서 인지니어 되고 있어요 지금. 오, 잘 컸구나. 둘째는요? 둘째는요 서울에 있고요. 내년에 프랑스에 마찬가지 가서 공부할 예정이에요. 네. 혼자서 애 둘 키우는 것도 쉽지 않으셨죠.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고생하면서 살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많아요. 많죠. 많아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지만 애들 사실은 너무나 착하게 예쁘게 자라줬어요. 공부 잘하면서 이상한 짓도 안 하면서 솔직히 그동안 10년 동안 우리 셋이서 살면서 너무나 솔직히 행복했어요. 그냥 한참 동안 물론 뭐 형평적으로 고생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애들과 함께. 네. 그래서 그때 간단한 여행도 가고 한국에서 뭐 피크닉도 가고 영화관에도 가고 같이 시간 엄청 많이 보냈기 때문에 이젠 후회 없이 애들을 자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아마 아이들에게 또 자랑스러운 엄마가 아닐까 싶은데 큰아들 또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카메라 보고 한 말씀 하시죠, 뭐 아이들에게. 역시 유진아 잘 있죠. 역시 건강해야지. 요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니까요. 거기서 또 독일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건강하고 빨리 한국에
돌아와. 네. 아유 가까이 있는 둘째에게도 한 말씀 하세요. 대진아 일어났나? 네. 현실적인 엄마가 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고 나오셨을 지금 테니까. 자고 있을까? 지금 영상 수업 시간 다 되는데 일어났겠죠? 아, 저 좋은 엄마세요. 뭐 더욱이 아드님도 유럽에 계시고 부모님 여전히 프랑스에 계시고 또 이렇게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걱정도 많으시겠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은 많이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서요, 이번 사태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아시아적으로 코로나 위기가 터졌을 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많이 걱정들 하셨지만 그래도 아시다시피 여기서 굉장히 빨리 어느 정도 관리하게 됐거든요. 뭐 사실은 오랫동안 집에 있을 일이 또 없었고요. 네. 어디든지 돌아다닐 때 마스크 쓰고 하거든요. 이젠 그들 겪고 있어요. 네. 무시무시한 위기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아예 집에 다들 계세요. 나갈 수도 없고 일자리까지 나갈 수도 없고 우리보다 더욱더 고생하는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너무나 삽삽하게 금방금방 관리가 잘 되었는데 여전히 거기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가 이 어려움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 이 일을 계기로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을 주목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또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근데 우리 이다도시 네. 씨가 요즘 조금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 예. 얘기를 할 때가 됐군요. 조금 더 예뻐지셨는데 그 이유가 그 새로운 짝을 만나셨다고. 아유, 최근에 아주 좋은 맞아요. 소식이 있었어요. 역시 저기 이젠 거의 6개월 전부터 저기 재혼하게 됐거든요. 역시 오래된 축하드려요. 친구가 고맙습니다. 마찬가지 사실은 이분이 한국에서 살고 있었고요. 아, 프랑스인이세요? 프랑스 분이시고 오, 역시 이분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처럼 어렸을 때 한국에 오게 되었고 저처럼 저기 한국에서 결혼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살게 되었는지 이분이 25년 되었고 지금 한국 기업 위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러세요. 그러면 저 옆에 계신 젊은 여성분 두 분이 여성분 2명 자기의 딸들이에요. 따님. 예, 딸 둘, 저 아들 아들 둘. 둘. 결국 6인 가족. 야, 그러면은 갑자기 따님이 두 그렇죠. 명이나 생긴 거네요. 맞아요. 그렇죠. 저쪽에는 또 아들이 둘이나. 그렇죠. 너무나 행복하고 애들도 서로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서로 혹시- 오고 가던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끼리는 야 우리 엄마 아빠 왜 다시 같이 안 합치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 아들들이 저보고 뭐 저기 지원했으면 좋겠다 뭐 어떻게 해서 오. 그런 소망이 있었지만 이런 계획 세우지도 않았어요. 역시 자연스럽게 오래된 친구와 함께 시간 보냈다가 더욱더 가까워졌고요. 뭐, 사실은 사귀고 나서 애들한테도 비밀로 한참 동안 했거든요. 그래요. 황당스럽게 다 상상해 알고 보세요. 있었을 거예요. 친한 친구와 함께 갑자기 이렇게 역시 애인 관계 속으로 빠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렇구나. 예. 골치 아픈 일이 좀 있었을 거예요. 재혼할 때. 그죠? 사실 뭐 이런저런 고민하고 결정하셨을 거 그럼요. 아니에요. 네, 그럼요. 사실은 그때 뭐 좋았고요. 결국 굳이 뭐 결혼까지 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까지 그럴 하게 수 됐어요. 있죠. 예.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국 더욱더 가까워졌고 이젠 재혼하니까 참 어쨌든 좋아요. 지금 신혼이세요. 6개월이면. 그렇죠. 그러면은 저분도 프랑스 사람인데 네. 영원히 한국에서 살겠대요? 저기 그런 얘기까지 안 했는데 자기가 지금 한국에서 살게 되었는지 25년 됐어요. 이미. 그래. 이분도 한국어도 하고 한국 음식도 먹고 저처럼 똑같은 그러니까 한국 생활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분이네요. 전혀. 네. 네. 아, 그럼 참 혹시 희한한 인연이네요. 두 분이 가끔 한국 음식도 해 드시고 그러세요? 가끔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가끔 프랑스 음식을 해 드실 것 같아요. 맞습니까? 거의 그 수준이에요. 솔직히 자기도 그런 시계 문화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고 솔직히 맞아요. 항상 우리 냉장고에 김치 있고요. 항상. 오. 그럼요. 네, 하긴. 그리고 우리 애들 4명 네 명.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맛 속으로 이런 분위기 속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당연하게. 그야말로 한국인 가정이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뭘 잘 드세요? 신랑 되시는 분은? 자기가 역시 된장찌개 되게 좋아하고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 청국장 예.
사랑합니다. 바게트보다 청국장을 사랑하는 프랑스인 부부네요. 모처럼 이다도시 씨 만나서 이렇게 밝은 기운을 아침부터 받으니까 참 기분이 좋아지네요.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방송에도 좀 나오고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물론이죠. 사실은 저기 뭐 그동안 방송에서 보니까 예전보다 외국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게 그럼요. 되거든요. 네. 한국어도 다들 잘하고 기분이 되게 좋아요. 사실은 이제는 우리 인구가 아시다시피 우리 인구 중에 외국 사람들이 5%잖아요. 그럼 네. 이거 정상적인 장면인데 뭐 앞으로 저도요. 사실은. 더욱더 방송 물론 했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았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또 가르쳐야죠. 아니 네. 진짜로 그래서, 30년 전에 비하면 프랑스 사람들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거죠. 뭐 K-팝부터 그럼요. 해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주로 뭐 K-팝 덕분에 대한민국 문화를 빚을 많이 받게 되었고요. 이젠 뭐 영화면 영화, 음식이면 음식 다들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과 프랑스 간의 민간 외교관의 그럼요. 역할을 톡톡히 하신 거예요, 이다도시 씨가. 무엇보다 좋은 거는 그 네.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이신다는 그러니까요. 거. 여유 있어 보이신다는 거 참 보기가 행복하긴 좋습니다. 해요. 앞으로 덕분에. 교수로서 학생들 잘 가르치시고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방송인으로서 시청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열심히 자주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그간 감사합니다. 이다도시 씨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예. 네.